날이 추워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의 손길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KFM 스페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미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미근 PD입니다. 자, 내일부터 구세군이 이렇게 종소리를 울리는 시종식을 갖고 자선 냄비를 건다고 하죠. 네. 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계절이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장 담그기도 할 수 있고 성금 모금 활동도 있고 연탄 나르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부인가요? 작년 이맘때 제가 이 KFM 스페셜을 통해 전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부의 손길이 줄어든다. 좀 많이 하자. 뭐 그런 내용의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기부와 관련해서 조금은 색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을 다녀왔거든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 모서리가 다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모양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끼리 주사위 놀이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좀 친환경적으로 공깃돌 놀이 하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요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건 저희가 1250도에 구웠어요. 네, 이 소리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시장 같기도 하고 마켓 같은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 수원 화성행궁 한편에서 이 마켓이 열렸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만만한 마켓이에요. 네, 만만한 마켓.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뭐 물건을 팔고 손님이 물건을 사는 그런 마켓이 아니라 수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한 예술 플리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마켓이라는데 이름이 만만한 마켓이다. 네. 왜 만만할까요? 무슨 뜻입니까? 만만하다의 뜻도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의 돈 혹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오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마켓입니다. 뭐 여기엔 먹을거리도 있고요. 또 이 수원에 있는 예술 작가들의 작품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번 만만한 마켓을 실무 업무를 담당한 수원문화재단 김민주 주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만한 마켓 자체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싸게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이번에 단기로 만들어진 시범사업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리마켓인데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 또는 핸드메이드 작가분들까지 함께 해서 저희가 작은 마켓을 꾸렸어요. 그래서 저희 만만한 마켓이 좀 기부가 너무 어렵고 막 너무 웅장한 느낌이 들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친숙하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만만하게 기부해라. 만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부를 해라. 라고 해서 좀 역설적이라고 하면 그런 네이밍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만만하다가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네요. 네.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데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만만한 마켓 이것은 지역의 예술가들을 돕는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홍콩 경매에서 우리나라 작가죠. 김환기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이 1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화제가 됐었죠. 최고 액수였죠. 네. 사실 이런 대작가들의 유명한 작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작가들도 참 많거든요. 네. 뭐 그런 작가들은 물론 또 예술가의 꿈을 갖고 있는 하지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기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죠. 네. 자, 참으로 의미가 크고 깊은 기부라고 생각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만만한 마켓의 경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규모는 사실 뭐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이 수원 화성행궁 공방거리에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 4분을 비롯해서 핸드메이드 작가 9분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수원문화재단 임직원들이 꾸리는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플리마켓이 나오는데 이 어떤 의미일까요? 플리마켓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벼룩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나의 손재주로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순히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도 직접 판매하는 행사도 있군요. 네. 재밌네요. 사실 이렇게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이번 마켓에서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수원문화재단에선 문화예술 기부사업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영복 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네, 저희 재단이 2012년도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모은 금액을 갖고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을 위한 그 각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번에 그 물품들은 재단 임직원들이 갖고 있던 물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기부 사업을 좀 확산시키는 목적을 갖고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재단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니까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문화예술 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만만한 마켓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 예술을 녹이고 또 예술가들에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여기에 또 하나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영복 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부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도 문화재단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수 증진과 그리고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 주 목적인데 저희가 한정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소중함과 그리고 문화재단의 공적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을 시작했고요. 전국에 많은 문화재단이 있지만 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뭔가 좀 모델이 되고 선도적으로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수원문화재단에선 싹이란 이름으로 이 문화예술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싹이요? 예, 싹. 이 영어로 SSAC입니다. 이게 약자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일단 수원의 S, 관광, 사이트싱이라 그러죠. 예. 거기에 S, 예술, 아트의 A, 그리고 문화, 이 컬처의 C를 합친 SSAC, 이 싹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만만한 마켓 역시 이 싹의 한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싹은 SSAC의 약자인데요. S의 수원과 그리고 사이트싱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과 관광 같이 합니다. 사이트는 관광과 A는 아트고 C는 컬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싹이라는 거는 저희가 씨앗을 심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싹이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좀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떤 텃밭을 일군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이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구는 그런 어떤 공동체 텃밭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싹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가 되고 네. 아주 네이밍도 참 좋은 것 잘 같네요. 지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수원문화재단에서 꾸려지는 문화예술 기부사업 싹. 가장 최근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마켓이 열렸다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주말에 취재를 갔었는데 일단 주말에 화성행궁을 왔다가 정말 우연히 들른 그런 분부터 처음부터 이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만만한 마켓 행사를 알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거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안에 조립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못 사잖아. 보여드릴게요. 마트에서는 못 사잖아. 그럼요, 못 사죠. 이 안에 다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아, 그래요? 예전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 2만 원. 이제는 얼마예요? 8,000원. 사이즈가 커서. 예, 고맙습니다. 예, 저 넣어줄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이선미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역사책 읽다가 화성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단풍도 들고 그래서 겸사겸사 오게 됐어요. 화성에 볼거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다가 수원을 소개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길래 봤더니 오늘 이걸 한다고 해서 일부러 또 왔어요. 네. 뭐뭐 사셨어요? 아이 부추 샀어요. 내 거 샀어요. 새 거 아닌데 브랜드도 일단 알려진 브랜드고 상태도 양호해서 사게 됐어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마켓에서 파는 게 일부분 기부가 되는 거기도 한데 네.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좀 사신 거에 기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치 있는 소비기도 하고 저희에게도 유익한 마켓인 것 같아서 윈윈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유익한 마켓인 것 같아요.
정말 만족한다 이런 뜻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플리마켓에 대해 많은 분들은 만족감을 표했고요. 네. 사실 내가 물건을 사고 낸 돈의 일부분이 좋은 일에 기부가 된다는 사실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한편에선 먹을거리 부스도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사람들의 줄이 쭉 이어졌습니다. 저기 앞에서 제가 생강차를 못 마셔요. 그래서 그걸 우유에 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우유랑 같이 데펴요? 네, 엊그제 생강차를 끓였는데 우유를 좋은 방법이다. 행궁동에 사는 이혜영입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공방이나 뭐 이런 음식 하는 업체가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아까 뭘 사셨어요? 뭘 사셨어요? 단호박 시켜요. 오, 맛있던데요? 우리 딸도 좋아하고. 네네. 뭐 가게에서 사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또 기부도 된다고 하니까 이왕 살 거면 여기 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행궁동, 여기는 이제 남창동이잖아요. 뭐 기부 마켓도 괜찮고 아니면 신풍동에서 활동하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런 물건 갖다가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최무근 PD가 인터뷰 중에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딱 이 말처럼. 네. 이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다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켓은 일반적인 벼룩시장, 이 플리마켓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문화예술 기부사업의 일원으로 진행되는 이 마켓인 만큼 역시 수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했겠죠?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이 바로 옆에 생태교통마을 또 그리고 공방거리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찾고요. 이마저도 저녁 6시가 되면 진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선보이는 기회조차 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켓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또 내 작품을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 큰 호응을 나타냈습니다. 작가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색깔은 뭐 있어? 다른 색깔도 할 거야. 다른 색도 해. 아직까지도 아가씨는 못 정했어? 저희는 도자기 공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로 펜던트들을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색칠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기부 행사를 또 같이 하시잖아요. 좋은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혜택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방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기부 행사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서 참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더 많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서로 좋은. 네. 이 어른들의 행사 같은데 이 마켓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아요. 특히 이 공방인 도예공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펜던트에 색칠을 하다 보니까 어린 꼬마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해서 좋고 또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줘서 좋고. 네, 일석이조.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이제 오늘은 10% 정도였는데 이 10%의 금액은 문화예술 기부 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어렵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이니만큼 이 문화예술 기부 사업의 취지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행사에 참여한 작가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은 공방거리에서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부 문화는 좀 더 많이 발전돼야 되는 성향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질감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부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조금 작가 선생님들이나 공방이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알리는 것도 되고요. 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행궁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만한 마켓 한다라는 그런 홍보가 있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이게 또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기부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그 조건 하에 더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규모도 작아요. 그래서 행궁광장이라든지 더 큰 곳에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나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죠. 이제 취지가 일단은 좋으니까 특히 여기 생태교통마을에 그런 작가분들이 뭐 한 20여 팀 정도가 이제 있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윈윈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윈윈한다는 이 행사, 이 말이 이 행사의 취지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만만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는 큰 의미를 지닌 만만한 마켓.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참여한 작가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일단 이 만만한 마켓의 경우 수원문화재단 측에서도 사실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 문화예술 기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친근한 방법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원문화재단 김민주 주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재단에서도 플리마켓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플리마켓이 사실 저희가 그냥 기부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분들이 본인의 예술을 홍보하고 또 어떤 본인이 만든 작품들을 또 판매하면서 또 예술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장을 좀 더 크게 많이 열 계획들도 있고요. 앞으로 뭐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날씨가 좋은 날에 플리마켓이 조금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약에 행사가 좀 규모가 있고 한다면은 간단한 야외 실내악이라도 초대를 해서 연주도 하고 그러면은 저런 그 BGM이 아닌 라이브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뭐 날씨가 좋을 때 뭐 봄이나 가을철에 하게 되면은 좀 더 의미도 생길 수 있고 여기 또 공방거리거든요. 행궁 공방이 있고 위에 옛날 생태 체험했던 생태 공방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저 위쪽 같은 게 커플숍이 거의 4-50개가 돼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동참하고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그러면 캐리커처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그 예술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내 예술 활동을 알리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민과 같이 체험도 하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수원문화재단의 이영복 팀장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단순히 이 작품을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서 뭐 말씀에도 나왔지만 문화공연도 감상할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려서 전시까지 할 수 있는 또 경매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화 공유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문화예술 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은 예술 플리마켓인 만만한 마켓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기부 사업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예술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회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싹의 회원으로 한 60여 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처럼 좀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기부에 참여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물론 모두가 예술가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주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지금 회원분들 한 60여 분 정도 일단은 정기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월 3,000원 정도 기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씨앗 회원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리고 10,000원 이상이나 연 10만 원 정도 그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물회원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어서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 그리고 개간지에도 이름을 직접 게재해드리고 발송해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어떤 이야기들을 꾸준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회원분들한테는 저희가 연 2회 정도 문화 꾸러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감사 선물 같은 거를 드리는데요. 봄, 여름 정도에는 이제 기획 공연 티켓을 드렸어요. 2매씩. 그래서 이번에 드렸던 티켓은 송소희 국악 콘서트 티켓을 2매씩 드려서 만족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기부를 하면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을 도울 수 있고요. 또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소비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떠신가? 우리 유현채 앵커님도 좀 예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씨앗 회원이 돼야 될지 물 회원이 돼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화예술 기부 사업 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영복 팀장에게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계획상으로는 칠레 장한나가 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꿈과 재능을 갖고 있지만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2의 장한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는 친구라면은 뭐 백남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젊은 나름대로 예술 소질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기부는 정신을 살찌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미랄이 된다, 씨앗이 된다, 이런 그런 인식을 좀 확산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게 돈이 모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좀 인식의 전환, 그런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 인터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부로 제2의 장한나, 제2의 백남준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 기부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의 장한나, 제2의 백남준. 작은 기부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문화예술 기부 싹에 대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묵은 PD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